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할머니가 어떻게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그리고 반세기 전 한국에서 불렸던 동요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걸까? 그 멜로디는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대형 라디오 방송국의 편집실에는 밤새 송출된 뉴스들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생방송을 마친 소피아 밀러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일정 속에 묻혀 있었지만 소피아에게는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계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으로 라디오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박소희라고도 불리는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과 깊이 연결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때때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요즘 그녀에게 BTS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류의 중심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이 소피아에게는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편히 기대어 앉아있던 캐시 하트가 반갑게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캐시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의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소피아, 너 이거 봤어? 방금 새로 올라온 거야. 소피아가 다가가자 캐시는 흥분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BTS 비의 군복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공식 사진 나왔구나. 진짜 멋있어.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도 화보를 찍고 있네. 역시 비다. 둘은 웃으며 사진을 확대해가며 감상했습니다. 소피아와 캐시는 둘 다 BTS 팬, 즉 아미였습니다. BTS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졌고 언제나 새로운 한류 소식은 그들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휴게실 구석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책을 보고 있던 마이클 앤더슨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부장으로 항상 침착하고 논리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데이터와 현실적인 분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BTS가 군대 가고도 이렇게 화제가 되다니 한류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가네. 소피아와 캐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클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BTS가 군대 가면 K-팝 열기도 좀 사그라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한국 아이돌이 등장하고 심지어 작년에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를 강타한 걸 보고 좀 놀랐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한국 음악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아예 주류가 된 거죠. 마이클은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여전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런 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 트렌드는 쉽게 바뀌는 법이니까. 그때 휴게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며 들어왔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제이크 로렌스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의 기술 감독으로 유머러스하고 장난기가 많아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제이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피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이크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노래 말이야. 어제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이게 나오더라니까. 클럽 사람들이 완전 미쳤어. 캐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왔다고? 제이크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 EDM 리믹스 버전이었는데 다들 노래에 맞춰 빙글빙글 돌더라고. 완전 새로운 트렌드 같았어. 캐시가 손을 흔들며 제이크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이 노래 오징어 게임 2의 OST 아니야? 마이클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소피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오징어 게임 2의 OST.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1970년에 한국의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이 만든 어린이 동요예요. 순간 휴게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이크는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클럽에서 흔들던 노래가 사실 유치원 동요였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마이클도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50년도 더 된 노래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트렌디할 수 있지? 제이크는 휴대폰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더 대박이지. 지금 틱톡이랑 유튜브 가봐.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고 있어. 로파이 버전, EDM 버전, 재즈 버전까지 나오고 있다고. 소피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노래가 그렇게 오래된 동요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우리 외할머니 때문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차분해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가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이 노래를 듣고 갑자기 옛날 기억을 떠올리셨거든요. 그 순간 휴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캐시와 제이크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궁금해했고 마이클도 커피를 내려놓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데? 소피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휴게실은 어느새 조용해졌고 캐시, 제이크, 그리고 마이클 모두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저는 모처럼 휴가를 내고 본가를 방문했어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특히 외할머니를 다시 뵙는 게 가장 기대됐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사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외할머니셨어요.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가고 집에서 동요를 부르며 춤을 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캐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이고 소피아, 힘들었겠다. 소피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 예전에는 내 이름을 부르시며 품에 안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말 본가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따뜻하게 소피아를 맞아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로 부엌은 분주했고 온 집안에는 구운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외할머니 김순희 여사. 소피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조금 멍해 보였습니다. 넌 누구니? 소피아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소피아예요. 소희요. 박소희.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희, 우리 소희? 소피아는 얼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 소희 맞아요. 할머니는 몇 번 눈을 깜박이시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희구나. 어쩜 이렇게 컸어. 그제야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저녁을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온 가족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자, 다들 모여 저녁 먹고 바로 보자. 소피아의 아버지가 TV를 켰고 거실 소파에는 부모님, 외할머니, 소피아, 그리고 동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오징어 게임을 본 적이 없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화면을 보시던 할머니는 중간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방에 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래. 결국 할머니는 소파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드셨고 가족들은 늦게까지 드라마를 몰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5화의 마지막. 갑자기 익숙한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바로 그 순간 소파에 조용히 기대어 계시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노래야. 가족들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아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알지. 너희 엄마 어릴 때 불렀던 노랜데. 그리고는 흥얼거리듯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가족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라마 6화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깨춤을 추며 따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총 쏘는 장면이 나오자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끔찍하게 총을 쏴. 끄고 싶다.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다시 흥겹게 따라 부르시고 총 쏘는 장면이 나오면 얼굴을 돌리시고 다시 노래가 나오면 또 즐겁게 따라 부르고 온 가족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잊고 할머니의 모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이 노래가 살아있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소피아는 이야기를 마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걸요. 캐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다. 이 노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네. 제이크는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노래 로제의 아파트보다 더 뜰 거라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류 정말 대단하군.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죠. 소피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휴게실에는 한동안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캐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야, 진짜 감동적이야. 근데 소피아, 할머니가 그 노래 말고 또 떠올리신 게 없었어?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실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 캐시와 제이크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몸을 기울였고 마이클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오징어 게임 재미있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근데 소희야,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소피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제 할머니께서 잠들어 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TV를 켜고 다시 사활을 틀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화면 속 장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저거 공기놀이 아니야? 소피아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을 튕기며 손으로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기놀이요? 할머니는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릴 때 내가 제일 잘했던 게임이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최고였어.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이 게임을 그렇게 잘하셨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내 외할머니 어릴 때 공기놀이 정말 잘하셨어. 할머니가 하면 돌멩이가 공중에서 춤을 췄다니까. 소피아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앉아 주사위를 가지고 즉석 공기놀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아와 동생이 어설프게 공깃돌을 튕기며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능숙하게 손목을 돌려가며 주사위를 튕기고 빠르게 받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손이 기억하고 있네. 소피아와 동생은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성공하며 점수를 따냈고 반면 나머지 가족들은 손가락 사이에서 주사위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최고세요. 아버지도 도전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주사위를 튕기다가 멀리 날려버리기 일쑤였고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공기놀이보다는 체스가 더 맞는 것 같아. 어머니의 농담에 가족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은 하루 종일 공기놀이를 하며 모처럼 할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게임을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캐시는 감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치매가 와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나 봐. 제이크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틱톡에도 공기놀이 챌린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소피아가 눈을 크게 뜨고 울었습니다. 공기놀이가 틱톡에 올라왔다고? 제이크는 휴대폰을 꺼내 틱톡을 열었습니다. 봐봐, 여기 공기놀이 챌린지 해시태그가 벌써 100만 뷰를 넘었어. 지금 음악 프로듀서들이 공기놀이 소리를 샘플링해서 비트 만들고 있고 스타일리스트들은 패션에 공기놀이 액세서리를 접목한 룩북을 올리고 있어. 캐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한국 어린이 게임이 이렇게 트렌디해질 줄이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할머니는 틱톡 스타가 될 뻔하셨네. 그때 제이크가 손가락을 튕기며 제안했습니다. 좋아, 우리도 공기놀이 한번 해보자. 캐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 공기놀이 대결에서 진 사람은 커피 사기. 한 주 뒤에 승부를 가리는 거야.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유치한 게임이지? 하지만 캐시는 흥미롭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나 완전 찬성이야. 요즘 K-트렌드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소피아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좋아.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해볼게. 제이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마이클 회사 업무 끝나고 일에 지장 없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일주일 후 여기서 대결이다. 마이클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휴, 알았어. 하지만 난 질 생각 없으니까. 그러나 일주일 동안 누군가 몰래 연습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캐시가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나 어제 방송국 복도에서 뭘 봤는 줄 알아? 캐시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부장님이 혼자서 주사위 던지면서 공기놀이 연습하고 있었어. 소피아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마이클 부장님이 몰래 연습을 한다고? 제이크도 이 소식을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결국 한류 트렌드에 완전히 빠져버렸네. 소피아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한류는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된 거야. 그렇게 일주일 후에 공기놀이 대결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몰래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이크가 제안했던 공기놀이 대결이 드디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이크, 너 진짜 이럴 거야? 휴게실 한쪽 테이블 위에는 정식 공기놀이 세트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이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기놀이만 하면 좀 심심할까봐 번외 경기로 제기차기도 준비했어. 캐시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너 한국 놀이에 제대로 빠졌구나. 제이크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요즘 틱톡에서 공기놀이랑 제기차기 챌린지가 슬슬 뜨기 시작했거든. 우리가 선점해야 해. 마이클이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피할 수도 없겠군. 그렇게 오전 방송을 마친 후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된 게임이었지만 예상보다 실력이 꽤 쟁쟁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차분한 손놀림으로 공기를 튕겨 올리며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캐시는 열정만큼이나 손놀림도 빠르고 정확했지만 가끔 허둥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이크는 손가락 힘을 너무 줘서 공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이클은 예상 외로 실력이 괜찮았지만 연습이 부족한 티가 났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도 점점 흥미를 느끼며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꼴찌는 마이클 앤더슨. 휴게실에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뭐, 내가 꼴찌라고? 마이클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과는 결과였습니다. 좋아, 내가 커피 쏜다. 그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번외 경기로 진행된 제기차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는 자신만만하게 이건 내 종목이지 하며 도전했지만 정작 제기는 5번도 채 못 차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왜 이렇게 어려워? 캐시와 소피아도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기록은 2, 3회 차기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제기를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한 리듬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차분한 호흡 조절. 그는 완벽한 자세로 연속 10번 이상 제기를 차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야 부장님, 대체 언제 연습했어요? 소피아가 놀라 묻자 마이클은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틱톡에서 제기차기 가이드 영상 몇 개 봤지.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마이클. 결국 마이클은 커피를 사게 되었지만 제기차기 우승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이크는 신나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좋아. 다음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둥글게 노래에 맞춰 짝짓기 게임을 하자.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짝짓기 게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이크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징어 게임 2 보셨죠? 일단 노래가 나오면 다들 원을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진행자가 숫자를 외치면 옆 사람과 재빠르게 숫자에 맞는 짝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짝을 못 찾은 사람이 벌칙.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또 벌칙 게임이야? 이러다 우리 방송국이 게임 방송국 되는 거 아냐? 그런데 구경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오, 재밌겠다. 저도 참가할래요. 틱톡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노는 것도 좋은데.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번엔 둥글게 짝짓기 게임으로 한 판 더 합시다. 그렇게 방송국은 점점 한류놀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휴게실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한국의 옛날 놀이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니.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 뛰놀던 놀이가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지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 맛집에서 계속 만나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